네, 리더님들 이제 2교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강의는 YMA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제가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해주시는 리더님이시거든요. 굉장히 멋있고 스마트하신 리더님이십니다. 네, EDC 김성수 리더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석대원들 김성수입니다. 예, 입가하신 분 입가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울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 첫 입가시네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해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저 아메이 한지 18년 전직 은행원, 지금 아메이만 끝입니다. 됐죠. 자, 오늘 입가하신 분들은 조금 어색하시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 역시 불편한 건 마찬가지니까 서로 좀 불편한 사람끼리 잘 좀 시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에 우리 Q&A 들었고요. 오늘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사실 이곳 강의장이 조금 꺼려지는 장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제가 전국에 이런 지금 DBC가 열리잖아요. 전국에 DBC가 열리고 우리 OM도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강사를 많이 하다 보면 강의를 이렇게 쭉 강의안을 만드는데 한 번 만들면 전국 돌 때까지 한 1년을 써먹거든요. 그런데 울산만 오면 이게 이 온라인의 힘이 진짜 커서 이게 다 퍼져서 울산만 오고 나면 강의를 수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엄청 울산요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강의 울산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시간을 또 보내겠네요. 자,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동화 아시죠?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기 보신 것처럼 개미와 배짱이 모두 우리 배짱이는 여름에 놀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배짱이가 개미집을 찾아가죠. 그러면 이제 개미가 먹을 걸 나눠주고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결말인데, 요즘 이 결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결말이 새로운 결말들이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일본 개미는요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부자들, 사람이 이렇게 죽는 원인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병명으로 죽는데 부자들한테 결코 일어나지 않는 병이 하나 있어요. 병명이. 그게 과로사입니다. 결국 과로사는 누가 과로하냐 하면 부자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은행 다닐 때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 직원이었는데 30대 후반이었는데 자다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자다가 사망했는데 이게 이제 산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일로 참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게 과로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판 개미는 개미가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거고요. 미국판 개미의 결말도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의 결말은 배짱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겨울마다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이런 결말도 있습니다. 러시아판 개미와 배짱이도 있는데요. 조금 우울합니다. 러시아판 개미와 배짱이는 너무 추워가지고 먹을 걸 다 먹고 나서 결국 개미와 배짱이 다 굶어 죽었다는 거죠. 우리나라판 개미와 배짱이 요즘 결말이 좀 바뀌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여름에 놀던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집을 찾아가죠. 그럼 개미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찾아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짱이가 그래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집 월세를 좀 올려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미는 겨울에도 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좀 운이면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새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월세 같은 수입 다들 원하시잖아요. 보통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이 월세 받는 여자잖아요. 저희 집에도 월세 받고 싶어하는 놈이 한 놈 있습니다. 두 놈이네요. 아들 둘이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존경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서 왜 존경스럽냐 하니까 출근 안 해서 존경스럽다고 해요. 지금 사실 젊은 사람들 사실 뭐 이건 MZ만의 특징은 아닐 겁니다만 사실 대표적이긴 한데 일하는 건 정말 싫어하는데 따박따박 나오는 돈은 필요한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 수입, 그런 수입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사람 두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수입을 원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옛날만큼 뭔가 일하면서 버는 돈에 있어서 뭔가 가치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지금 느끼고 있는 인공지능, AI 이쪽이죠. 그래서 AI 시대, 우리가 사실 AI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해서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냥 편리하기만 하다고 느끼는 그 이면에 우리의 친한 심지어는 가족 또는 이웃 또는 친구들이 그걸로 인해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인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사실 AI나 그냥 AI 통틀어서 AI라고 하지만 기계들로 인해서 대체되는 직업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 AI가 다가오게 되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게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조건 위기이기만 할까 아니면 기회인 경우도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AI가 기회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AI를 가지고 AI를 기회로 잡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직원을 기계로 대체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가 이득을 볼까요? 예? 여보세요? 누가 이득을 볼까요? 소유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죠. 뭔가 고용주들이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가 기회인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AI에 인해서 대체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AI를 통해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보면 직업별 AI 노출 지수라고 있는데, 지금 AI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죠. 1번이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의사, 한의사, 전문의, 건축가, 수의사, 회계사, 판사, 검사, 변호사. 어떤 직업들입니까? 시간당 페이가 높은 직업들이죠. 다시 말해서 전문용어로 부가가치가 높다, 생산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간호사보다 의사가 더 많이 대체될 확률이 높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의사가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수술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사의 주된 업무는 사실 판독이고 진단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AI가 훨씬 더 월등히 높다는 거고요. 간호사의 주된 업무는 환자 케어죠. 그래서 주사 놓고 혈압 재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고용주 입장에서 어느 쪽을 대체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의사 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AI에 의해서 대체할 필요가 없는 직업들도 존재하겠죠. 생산성이 낮은 것들은 굳이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우리 단순히 보는 우리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형 눈알 꿰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인형 눈알 꿰는 일은 인형 눈알 하나를 꿰면 1원 받거든요.
그럼 100개를 꿰면 100원을 받는 거죠. 이건 굳이 AI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AI가 대체되고 나면 남아있는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이냐면 최저 시급의 일들만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뭔가 지금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국가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연금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피부로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2058년이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만 계속 있는다면 2058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이런저런 엄한 행동을 다 하죠. 그래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연금 수가도 올리고 그리고 안 낸 사람들한테 독촉도 하고 합니다. 요즘 독촉 받으시는 분이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관리공단 우리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인당 생애주기 적자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초반에 있는 이 적자 구간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밑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만 나중에 흑자로 전환되어다가 적자가 다시 나타나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때부터입니다. 이 적자 구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수입 곡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수입 곡선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부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라고 하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날이 한 달 중에 며칠 있냐는 거죠. 한 달에 몇 번 돈이 들어올까요, 우리? 한 번 들어오세요? 그죠? 거의 한 번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이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한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돈이 들어오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사실은 체크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 잘 알죠. 예. 출금할 때 출금 한도 부족 이렇게 뜨면 안 되니까 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죠. 예,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뭐 대충 얼마 있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 사람도 이렇게 부자라는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냐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아메리를 봤을 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추가 수입원이 필요하고 뭔가 일이 필요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요즘 인지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인지에서 행동하는 그 방법이 있어서 제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고 이게 해결되는 부분일 거였으면 이런 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수입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그 소득도 멈추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결국 이 노동을 해야만 나오는 돈, 우리가 버는 돈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뭔가 몸을 써서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있다 보니까 돈을 받으려면 몸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을 좀 깨보자는 거죠. 왜? 그것도 결국은 멈추거든요. 이게 노동이나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은 노동을 멈추거나 시간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멈춰요. 우리 지금 요즘 몇 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있는데 지금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 거기 장례식장에 그 고인들 나이를 보면 대부분 80대입니다. 요즘 나이. 근데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신이 넘었는데 신 하나인데
제가 죽을 때쯤이면 전 100살까지는 가뿐히 통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60세이신 분들도 최저로 잡아도 30년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그때까지 내가 노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은 그 이외에 다른 일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쪽에 있는 면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추구해야 되는 게 그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어떤 거냐면 노동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형태, 어떠한 형태를 가진 무언가가 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정말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국소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국한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월세 받는 여자, 거기서 시스템은 뭘까요? 건물이겠죠. 예, 건물이라는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돈을 현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 미래를, 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고 내가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아메를 통해서 봤던 건 아메가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투입하지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이 오늘 눈치만 채신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꾸준히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만들어내냐? 간단합니다. 아메이가 가장 쉬운 거는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나 자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생필품, 오늘 제가 잠깐 집에서 쓰는 생필품을 적었어요. 이 생필품 목록들 중에서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지금 아메를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중에서 우리 집에 있는 걸 한번 동그라미를 쳐서 한번 브랜드가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를 여러분이 다 구매해서 매달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가지수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브랜드를 아메이라는 브랜드로 하나를 몰아서 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나의 수입이 되더라는 거죠. 왜? 자본주의는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소비가 나한테 들어오는 매출이 된다면 그건 내 매출에 의해서 내가 뭔가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메이로 브랜드를 전부 다 바꾸는 것이 사실 아메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메이밖에 없냐? 아니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업체들이 등록된 것만 80개고요. 등록 안 된 것까지 치면 3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왜 그중에서 아메가 좋으냐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메가 좋으냐? 왜 아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메를 알아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 아메이가 만들어진 생필품 회사지만 아메이가 만들어진 그 목적이 조금 달랐어요. 제가 경영을 전공하고 은행 근무하면서 저도 처음에 아메이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메이를 받아들이면서 제 나름대로 아메이에 대해서 조금 연구나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조사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제 은행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 신용평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쫙 다 뽑아가지고 한국 아메이 재무제표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재무제표 구조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창업자분이 쓰신 책도 읽고 그리고 그 역사도 보면서 봤는데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아메이가 만들어진 목적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보통 회사를 만드는 목적은 첫 번째가 이윤 추구입니다. 돈 벌려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가 만들어진 목적이 돈 벌려고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제일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의 창립 이념이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진짜
누군가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립하고 싶다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이 회사의 창업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 중심이었고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아메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이런 정책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정수기 새로운 정수기가 나왔죠. 여보세요. 네. 예, 새로운 정수기가 나왔죠. 한 번씩 이렇게 깨워드리려고. 예, 새로운 정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존 정수기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왜 없었을까요? 기존 정수기 성능이 안 좋아서 없앴을까요? 그럼 왜 없앴을까요? 기존 정수기 105만 원이었고 지금 새로운 정수기 158만 원이잖아요. 가격 차이 많이 나는데 두 개 같이 팔면 안 되나? 그러면 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기존 거 사면 되잖아요. 두 개 같이 팔면 되잖아. 근데 왜 두 개 같이 안 팔죠? 왜 그럴까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무조건 바뀌니까 바뀌는 값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 모델이 하나밖에 없는, 정수기 판매하는 회사 중에 정수기 모델이 하나밖에 없는 회사가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뭐 웅진, 뭐 청호, 뭐 이런 데 다 들어가봐도 모델 정말 많아요. 근데 왜 아메이는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뭐 가격이 다르고 하다는 것은 성능이 다르다는 거겠죠. 가격이 비싸면 성능이 그만큼 더 좋겠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조금 성능 조금 떨어진 거 사야 되고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사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팔려면 두 개를 같이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제일 좋은 것만 무조건 줘서 좋은 물 먹게 하겠다는 목적이면 굳이 옛날 걸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돈 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한 형태가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 중심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창립자분이 쓰신 책, 이 책 두 권 중에 오늘 입가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책입니다. 이 두 권 중에 한 권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책이 이 제목이 정말 저는 참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역설적인 두 가지의 단어가 들어가 있죠. 더불어 산다와 자본주의. 사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에 오로지 승자만 1인자만 살아남는 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더불어 산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은 2000년도 후반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실 일어나기 시작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데 재밌는 게 이 책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1970년대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창업자분은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를 한 거죠. 그래서 혼자만의 성공보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창업하신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 두 권 중에 한 권은 저는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아메이가 좋으냐? 환경과 인간에게 진짜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환경과 인간. 사실 인간을 위하는 기업, 환경을 위하는 기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룬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미국 뉴트라이트의 카탈로그에 붙어 있는 마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증 마크들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법 자체가 없어서 인증 마크를 붙이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GMO나 뭐 채식주의, 비건, 뭐 유제품이나 이런 인공색소 안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메이가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메이가 지키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원료부터 직접 재배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을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환경을 생각한다, 인간을 생각한다, 참 많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끔씩 이렇게 제가 소비자를 만나러 가다 보면 세제 이야기하고 뭐 환경 이야기하고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만나신 적 있나요?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신다거나 세제 직접 만들어 쓰신다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걸 참고 좋은 말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한 가지만 알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 모르는 경우라는 거죠. 자, 우리 사회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녹조가 왜 생길까요? 고등학교 다 졸업하셨죠? 예. 녹조가 왜 생기죠? 녹조가 왜 생기냐면 플랑크톤이 많아서 녹조가 생기잖아요. 그럼 플랑크톤은 왜 많아져요? 영양이 많아서. 좋습니다. 영양이 많아서 생겼어요. 그럼 영양은 왜 많아졌을까? 바닷속에 영양이 많단 말은 영양분이 많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갑자기 많아졌을까? 누가 넣었겠죠. 누가 넣었을까요? 가정에서 다 보냈어요. 어떤 것들을? 세제 아니고 영양분을 넣었다니까. 여러분 먹다 남은 것들 버린 거죠. 음식들. 그런데 음식들은 요즘 다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죠. 그런데 세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제를 만들었을 때 뭘로 만들었냐면 90% 이상이 베이킹 파우더 또는 밀가루, 식초 이런 걸로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다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제로 만들어서 자기는 합성 안 쓰고 좋지. 세제 만들어서 자기가 합성 안 쓰고 좋지. 근데 그걸 물로 다 보내면 그거 다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영양분이 많아지면 먹이가 많으니까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개들이 호흡을 하니까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궁금증이 있네. 새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새가 왜 죽었을까요? 새는 바닷물이나 이렇게 강 위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가죠. 왜 새는 날개가 젖질 않을까요? 새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날개가 뭘로 되어 있다?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날개는 젖질 않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자, 우리 세제는 무슨 성분이냐면 기름을 벗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 날개 코팅을 벗겨버리죠. 그래서 새 날개가 젖어요. 그래서 날지 못해 죽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만들어 쓴 세제가 새를 죽였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쓰시는 거 하지 마시라.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세제 만드는 회사에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밀가루 이런 거 몰라서 안 쓰겠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안 쓰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 아메이 세제를 쓰시는 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친구한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환경과 인간을 같이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입니다. 진짜 이쁜데요. 비숑이거든요. 근데 이쁜데 진짜 이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저희 눈물 자국이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새하얀데 눈 밑에만 새까맸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2개월 때인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데 한 3, 4년 지났나? 그런데도 저 눈물 자국이 제가 좋다는 것은 다 해봤어요. 뭐 개 눈물 사료, 뭐 약 먹여보고, 뭐 간식 끊어야 된다서 간식 끊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어떤 성분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이게 해독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영양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성분 들어있는 거 뉴트라이트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트라이트를 먹였어요. 거기에 그 주된 세 가지를 먹였거든요. 유산균하고 그다음에 카로틴하고 그다음에 그 성분 들어있는 그 한 가지. 궁금하죠?
예, 제일 마지막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진짜 이렇게 됐어요. 뉴트라이트 먹였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먹인 집 개는 계속 까맸어요. 다른 집에서. 근데 제가 뉴트라이트 먹였더니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 새하얀 개가 됐어요. 신기하죠? 제가 어떤 걸 해봐도 안 됐는데 뉴트라이트 먹였는데 되더라고. 궁금하시죠, 제품? 맨 마지막 이야기 드릴게요. 끝까지 졸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좋으시는 분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에게도 진심이지만 동물에게도 진심이더라.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뉴트라이트 과학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가 사례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에 대한 사례라서 차마 녹화가 될 거기 때문에 차마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관계상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 제품의 우수성은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환경과 인간에게 진심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넣지 않겠다는 철학이 있어요. 그게 심지어는 제품이 불편하게, 그 제품의 성질이 뭔가 조금 불편해져도 안 듣겠다는 거죠. 동남아에서 자꾸 굳어요, 세제가. 그래서 안 굳는 응고 방지 관련된 걸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메이가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게 불편하면 환불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메이랍니다. 그래서 이 철학만큼은 이 원칙은 진짜 대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인증 마크 두 개에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인정해주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국의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진짜 이건 믿고 쓰셔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아메이 제품 쓰시는 게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정직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렇게 알아보신 분이라면 반품 제도를 한번 꼭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90일 이내에 써보고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100%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환불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예전에 청정기를 자꾸 딴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나겠는데, 자, 청정기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갖다 줘야 되는 건데 모르고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보내려니까 이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택배 보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반품하고 택배를 다시 주문을 했었죠. 그래서 반품하려고 들고 왔는데 청정기예요, 전자제품. 포장도 안 뜯었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 반품했는데 혹시 이거 반품하면 새로 파십니까? 물었더니 폐기한다더라고요. 전자제품이고 뜯지도 않았어요, 포장도. 그런데 이걸 반품하니까 폐기한대요. 아니, 이거 너무 아까운데 뜯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반품해요 하니까 반품한대요. 그럼 이거 직원가로 뭐 이렇게 싸게 넘기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전에는 직원가로 넘겼는데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나는 직원가로 싸게 샀다 이런 말들이 이제 돌아가지고 ABO들이 제소를 해서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기부단체나 이런 데 통해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 기부하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것도 기부하는데 절차가 많이 까다롭대요. 그래서 저희랑 폐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물었죠. 어디서 폐기하는지. 중북 음성에서 어디 폐기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날을 잡아서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혹시 저랑 같이 가실 분 있으면.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품 낭비다. 그래서 이거 폐기하지 않을 방법을 조금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바코드가 찍혀서 출하돼 버리면 폐기를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은 거라도 조금 그냥 반품해서 쓸 수 있게 하자, 우리 건의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들이. 그래서 요즘은 픽업 찾지 않은 거는 반품이 되면 다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픽업 걸었는데 안 찾고 바로 반품하는 거 있죠. 예, 그거는 다시 판매가 돼요. 그래서 근데 찾아버리면 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환불에 대해서는 소비자 만족 보증에 대해서는 진짜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사업자는요? 사업자도 여러분 회원가입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다단계 회사 중에 회원가입했는데 6개월 동안 안 썼다고 자동 탈퇴시켜버리는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매출 올린 게 아니라고 해서 회사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보류하는 회사도 아메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제품을 실적 때문에 제품을 많이 구매한 경우는 회사에서 메일이 와요. 과도하게 매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걸 혹시 실적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재기 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문의가 오죠. 그래서 아니다, 나 소비자들한테 다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전달한 내역서를 적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게 보내지 않으면 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메이가. 그리고 만약에 무리하게 작업을 했을 경우에 재고 반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품을 하시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매출이 올랐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신뢰를 지켜서 착실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장을 선도합니다. 지금 1세대는 세제 만드는 회사였고 2세대는 생필품 만드는 회사였으면 지금 이제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아메이의 키워드는 웰빙과 웰다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는 건강 컨설팅, 내 주변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건강을 케어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멋진 또 기업을 우리에게 또 멋진 기회를 주는 기업이기도 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시간 너무 짧네요.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원포원 제품 아시죠? 우리 간장, 쌈장, 고추장, 김, 미역 이런 것들, 커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국내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인데 그걸 아메이가 판매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청업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청업체와 이런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구조는 사실 대기업이 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 처음에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 재무제표 봤을 때 제가 제일 특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재무제표 부분 중에 뭐 부채도 있고 자산도 있고 뭐 많은데 그 중에 단기 부채라고 했어요. 그 단기 부채가 뭐냐면 모든 대기업은 단기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청업체한테 줘야 되는 자금을 보통 엄으로 끊어주기 때문에 30일 엄, 60일 엄 이렇게 끊어주잖아요. 근데 아메이 재무제표를 봤는데 단기 부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도 하청업체가 있는 걸 봤는데 단기 부채가 없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포원 기업에게 전액 현금 결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제일이 추석이다, 명절 끼어 있다 그러면 전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중소기업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소기업들 사장들 사이에서는 원포원 정말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기업들, 그러니까 같이 협력업체 기업들에게도 같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쓰시는 우리 수세미 있죠? 철수세미. 그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어 제품이잖아요. 미국 아메이도 있고 호주 아메이도 있고 일본 아메이도 다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베껴서 우리나라 그렇게 때려 잘 베낀다네요. 너무 잘 베껴서 그걸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주도하고 있는 게, 그래서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은 기업들 모두도 다 같이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메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자립의 기회도 준다라는 게 아메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최고라는 거고요. 그럼 아메이에서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팀이 이글드림 그룹인데 왜 이글드림 그룹이 잘 성장하고 잘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에서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시스템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은 복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표 중에 사업가와 투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가의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때 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걸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시스템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가는 그 시스템을 돈 주고 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돌리느냐는 거죠. 그 시스템의 이그드림이 탁월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들어와서 복제만 되면 나는 그 복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의 힘이 내가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팀워크의 이그드림이 그룹 중에 가장 좋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들어간 이 시스템, 넘어왔네요. 여러분이 들어간 이 시스템 지금 3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냐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서 배워 나가면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 아래 시스템으로 초대해서 안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제가 되고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때 이 커지는 힘의 위력은 타의 추종을 불하게 진짜 상상을 못지않게 추월하거든요. 이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다시 한국암에서 굿모닝 붐을 지금 일으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지금 굿모닝이 시작될 텐데, 자, 이 복제의 위력이 어떻게 되는,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굿모닝 한번 다 경험해 보셨죠? 굿모닝은 뭐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프로테인과 유산균으로 그리고 물 한 잔과 이렇게 마시면서 내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그거를 나랑 똑같이 이 굿모닝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면 안 되죠. 네, 요 정도 팀으로 만들어서 내가 팀을 만들어서 굿모닝을 하고 있을 때 한 15만 원 정도 캐시백이 나오고요. 그러면 9%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 팀을 내가 계속 만들어서 굿모닝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굿모닝의 효과가 나서 가족들이 같이 먹는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집들을 계속 굿모닝을 하게 하면서 그들도 나처럼 팀을 만들게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9%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림이고요. 자, 이 그림을 해서 이들이 계속 건강관리를 하면서 굿모닝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시스템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조인되어서 이 팀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하는 거, 이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먹는 이 사람들에게 그 팀을 만드는 법을 알려줘서 그들도 자기 팀을 만들어서 굿모닝을 하게 했을 때 늘어나는 효과는요, 커지는 효과는 내가 팀을 만든 것처럼 세 사람이 각자 팀을 만들어서 굿모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내한테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들도 각자 세 팀을 만들어서 굿모닝을 하게 하고, 나는 또 새로운 세 팀을 만들면 1년에 6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됩니다. 뭘 했냐 그러면 그냥 굿모닝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나는 계속 새로운 팀을 만들고, 새로운 팀을 만드는 그 사람들도 또 자기만의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어디서? 시스템 안에서 했을 때 늘어나는 수입의 효과는 점점점 커집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아메이 제품 전부 다 갖고 이야기했냐면 아니에요. 지금 프로틴하고 유산균 두 가지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전부 다 각자 자기 팀을 만들어서 자기 팀을 계속 꾸준히 돌려서 운영을 하는 거죠. 건강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커지는 효과가 진짜 이게 복제의 힘이라는 거죠.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굿모닝을 통해서만이라도 이게 복제가 뭐냐면 서로 각자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되지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가 있으니까. 7년 만에 이거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가능한 플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암의 전체에서 이 플랜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에 지금 딱 들어오셨고요. 이걸 한번 배워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성공, 목표 이런 거 상당히 사실 목표를 잡고 달려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어김없이 이를 지키며 생활합니다.
루틴은 우리 머릿속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선택의 재화를 낭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루틴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윤택하고 열매 맺게 하는 루틴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무질서하게 무너뜨리는 루틴입니까? 1. 루틴은 왜 중요할까요? 자신만의 루틴이 완성되면 그 일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미세한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더는 자신과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계획을 지키지 않았는지, 왜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는지 의아해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 스몰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개월, 6개월 루틴이 만들어지면 매일 새로운 일과를 정해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오늘 할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은 과정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다음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실하게 뭔가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일단 바로 다음 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2. 작은 성공이 핵심입니다. 작지만 빈번하게 반복되는 성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순환입니다. 루틴에 집중하는 것은 작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맛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24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내면 내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은 동기부여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내가 하는 다른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스스로 얻어낸 작은 성공은 최고의 동기부여 도구입니다. 그 성공이 주는 느낌은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꿈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현실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면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먼 거리를 달리거나 좀 더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목표에 몇 걸음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3. 사람들은 과정을 이겨내지 못한다. 사람들이 뭔가를 시작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단계와 이정표가 확실하게 정해진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계획부터 세운 다음에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글스의 기타리스트 조월 씨는 다큐멘터리 이글스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우연한 사건, 그리고 서로 상관없는 일들이 격돌하며 이런저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당하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소설처럼 보여요. 물론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프로야구 선수 이치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과정을 즐겼습니다. 뉴욕 양키스 시절 팀 동료인 CC 사바시아는 이치로는 시즌이 끝난 다음 날하고 크리스마스만 쉬고 매일 훈련한다며 혀를 내두른 바 있습니다. 1년 365일 중 2일을 제외하고 363일을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치로는 그런 삶을 30년 넘게 유지해왔습니다. 성공은 나중에 뒤돌아보아야만 필연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나중에 돌이켜보면 완벽해 보일 뿐입니다. 4. 목표는 최대한 잊어버리세요.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목표 자체는 최대한 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잊어야만 하는 걸까요?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에서 목표 지점이 너무 멀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예컨대 체중 20kg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 주에 500g 밖에 줄지 않았다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최대한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보다 목표를 하루 일과에 녹여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자체는 일단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과정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표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운이 좋아서 중간에 의미 있는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지만 대개 성공적인 결과물은 하루하루가 쌓여 생기기 마련입니다.
끝으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불확실함을 제쳐두고 행동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자신이 없다면 그저 조용히 과정에만 집중해 보세요. 자신만의 루틴을 삶에 정착시켜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원하는 것이 손에 들려 있을 것이며 분명 하나 이상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성공에 대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사실 시작을 하시지만 이게 너무 멀리 있을 경우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여러분만의 루틴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매일 뭘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시고 그 루틴을 정해서 그냥 꾸준히 기계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드나 뭐 아프더라도 그냥 꾸준히 그것만 하시는 거죠. 그게 결국은 되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되돌아보면 잘된 날도 있었고 안 된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된 날보다 안 된 것 같은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항상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보다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루틴을 잡으시고 그 루틴에 대해서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그 시간을 3년에서 5년만 해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 눈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꼭 성공한 자리에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수료 꼭 하시고 또 다른 미팅장에서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아지. 제 강의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군요. 네. 자, 강아지한테 밀렸네. 자, 그 성분이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 해독을 하는 기관이 간에서 해독을 해요. 근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해독을 하지 못하고 그게 눈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 간의 기능을 올려주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줬을까요? 마치겠습니다.